아침 해가 떠오르는 부산 신항만. 새벽을 가르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바다의 파일럿이라 불리는 도선사. 도선사는 부두에 출입하는 선박을 인도해주는 안내자를 말한다. Yes, good morning to you, Captain. What is your best duty at Park Boarding Ground? 어느 항구든지 가게 되면은 국제 규정에 해가지고 항상 도선사들이 타가지고 안전하게 배를 갖다가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배들이 한번 사고가 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도선할 배는 유럽에서 출발한 5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 길이가 283m, 54,000톤, 283m, 드라프트가 12m 나이죠. 도선사는 부두에서 2, 3마일 밖으로 나가 배를 맞는다. 안전하게 도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다. 현재 시속 37km로 운항 중인 컨테이너 선박. 김수령 도선사는 고정되지 않은 줄 사다리를 통해 배에 올라타야 한다. 그런데 컨테이너 선박과 가까워지자 파도가 점차 거세진다.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올해로 경력 6년째인 그는 침착하게 컨테이너 배에 올라탔다. 처음 타보는 배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듯 익숙하게 길을 찾아가는 김수령 도선사. 상당히 위험하네요. 지금 오늘 날씨가 아주 위험합니다. 파도 치고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선사들은 가장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아주 위험한. 도선사의 목적지는 배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조타실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배의 항해와 관련된 정권은 도선사에게 이임된다. 배의 구조와 크기를 먼저 살피는 김수령 도선사. 그 후 교신을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선사는 무려 242명. 부산에서 활동 중인 도선사만 42명에 달한다. 도선사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안전입니다. 항만의 안전. 그 다음에 효율성. 왜냐면 선장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까 위험하고. 지난 2007년 부산 북항에 입항하던 10만 톤급 컨테이너와 크레인이 충돌. 크레인 4기가 가동을 중단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후 도선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김수령 도선사의 지휘로 안전하게 도착한 컨테이너 선. 네,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선생님? 네? 이제 끝났을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신경 되게 씁니다. 이게 보기에는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아주 물 흐르듯이 조용히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 배가 5만 톤이기 때문에 그 운동 모멘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고 달라면 한번 확 받치면은 스피드가 그래 받치면 대부분 확 치나가 버립니다. 아주 붙지도 않은 것처럼 살짝 갖다 붙이는 게 기술입니다. 라인맨들이 배를 구두에 고정시키면 비로소 정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끝난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시작된다. 선생님, 이 장비가 뭐예요? 핀 당기는 거예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에 박힌 콘을 푸는 레싱맨. 키의 2배가 넘는 컨테이너에 콘을 푸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손의 연장이나 다름없는 쇠장대로 콘을 풀어낸다. 그러나 긴 항해를 마친 컨테이너의 콘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레싱맨이 콘을 모두 풀어내면 부두에 위치한 겐드리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하역한다. 이렇게 옮겨진 컨테이너는 트럭에 실려 화주에게 운반되거나 야적장으로 향한다. 무사히 안전 작업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합시다. 자, 이제 안전. 각자 일할 크레인으로 향하는 기사. 부두에서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일반적으로 야드 크레인이라 불리는 RMGC 크레인. 일반 건물 7, 8층 정도 높이에 해당하는 크레인을 조정하려면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중간에서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크레인입니다. RMGC 크레인은 수입, 수출하는 컨테이너를 보관할 때 사용된다. 아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나 봐요. 예,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발밑으로 상황을 보며 컨테이너를 옮겨야 하는 크레인 기사. RMGC 크레인이 최대로 컨테이너를 들어올릴 수 있는 높이가 18m. 크레인 기사는 그 이상의 높이에서 일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멀미도 하고 네. 처음에 이제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네. 조금 다리가 부들부들거린다는 그런 뭐랄까 예. 조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배이는 거고요. 그러나 부두에는 그보다 더 높은 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 보시면 저 운전실이 있습니다. 예. 저 운전실에 올라가서 저희가 작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예. 저기. 보시면 상당히 높은데 예. 막상 올라가면 예.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항구의 꽃이라 불리는 겐드리 크레인. 흔히 컨테이너 크레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같이. 같이 올라오시나요? 부두에서 사용하는 하역 장비 중 가장 높고 규모가 큰 구조물이다. 한번 해보고 싶었고 남자라면 항만에서 네. 부산 사람이니까 네. 항만에서 한번 일하고 싶었고 이런 곳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 정도 장비는 한번 타보고 싶었다. 겐드리 크레인은 너무 높아 걸어 올라가려면 2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크레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부두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의 철 계단을 지나 겐드리 크레인의 핵심,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김용찬 기사. 수고하셨습니다. 크레인 조종석에 앉으면 발 아래로 45m 풍경이 펼쳐진다. 이는 아파트 13층 높이이기도 하다. 배에 있는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대기 중인 트럭에 실어야 하는 컨테이너 하역. 컨테이너가 이동할 때마다 조종석이 함께 움직여 크레인 기사에게는 많은 체력적 부담이 주어진다. 또 오랜 시간 높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레인 기사에게 담력은 필수 조건이다.
분당 240m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겐드리 크레인. 속도를 감당하기 위한 자신감 또한 중요한 요소다. 크레인 기사는 3시간 일하고 1시간 쉬는 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12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는데 크레인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간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일거리가 20-30% 줄어들면서 크레인이 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 사이가 몇 센치나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예, 저희 평균 컨테이너 사이는 한 5c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네요. 예, 거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 감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사이의 거리는 단 5cm. 한치의 오차가 없는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컨테이너와 크레인의 거리는 약 45m. 작업은 크레인 기사의 경험에서 우러나온다. 보통 컨테이너 선이 들어오면 오래 있을 경우 24시간. 대부분 5시간에서 10시간 내에 다시 출항한다. 짧은 시간 내에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컨테이너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크레인 기사에게는 정확함과 더불어 신속함까지 요구된다. 케빈 이번에 해측 첫 번째 5단에 부착했습니다. 크레인 기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눈이 되어주는 신호사. 크레인 기사와 신호사의 사인이 잘 맞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제자리에 싣고 내릴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기도 한다. 네, 세이브입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호사와 크레인 기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지만 호흡이 가장 잘 맞는 파트너다. 고기 아프겠어요. 맨날 그렇지요. 계속 눈이 대줘야 되니까 주시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크레인 기사의 몸은 극도의 긴장 상태. 경력 4년의 김용찬 기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다. 항상 밑을 보고 있으니까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네. 척추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시간 짬짬이 항상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장시간 이렇게 일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이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역 작업이 끝나고 기계실을 찾은 김용찬 기사. 자칫 크레인이 고장나기라도 하면 피해액이 수십억에 이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기계는 한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경우. 네, 이런- 저희들 장비 가격은 대략 한 6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평생을 모아야 돼. 지상에서 움직이는 장비 중에서는 제일 고가가 아닐까 이 생각합니다. 컨테이너 선이 모두 출항하고 기사들이 쉬는 시간. 김상수 조장이 급히 겐드리 크레인을 찾았다. 뭐 웃거나 인사하지 말고. 지금 이제 연습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떤 기초를 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잘못된 점을 지적도 해주고 또 이제 기능을 조금씩 더 올려야 나중에 또 실제로 이제 본선 작업에 이제 투입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거 지금 처음 타보시는 거예요? 이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과정에 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컨테이너 하나를 잘 못 다루었을 때 국내 기업에서 받는 그 데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장비를 운전하기 전에 일단은 자기 마인드, 자기 자신을 먼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돼야만 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마음은 차분하게 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손을 잡아줄 테니까 그 손 떨지 말고 손을 부드럽게 쥐고 자 플립바 다운 해봐봐. 선배의 설명에 따라 크레인을 조종해보는 이상옥 기사. 마차. 이봐.
그러나 마음처럼 쉽지 않다.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스프레드 이렇게 흔들리면 이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 거야? 불안해서. 지금 네 같은 정신력 가지고는 차라리 이 장비에 안 올라오는 게 맞아. 더 힘들단 말이야.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처음에 하면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네가 네 마음속에 지금 여유를 못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다시. 선배의 불효령에 그나마도 실력 발휘가 되질 않는다. 자, 다시 쭉 가봐. 근데 이 앞전에 하고 지금하고 느는 게 전혀 없어. 자, 다시 스타트. 또 흔들리지, 또 흔들리지. 니 지금 어지럽지? 좀 어지럽지? 현기증도 나고, 어? 레바 손! 레바가 어디가 있어? 지금 네가 보기 많이 어지러워하는데 어지러워해도 이걸 네가 극복해야 돼.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야. 고공장비에 올라와 있는데 어지럽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야. 이걸 네가 극복 못하면 네가 이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돼. 예, 송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잠시 갈 때 올 테니까. 김상수 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장비를 움직여보는 이상옥 기사. 겐드리 크레인은 자격증 외에도 별도의 훈련이 필요한 장비. 다른 크레인과는 속도와 높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아 풀이 죽은 이상옥 기사.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얻는 자체도 힘들지만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열심히 하고 부두의 꽃이라고 합니다. 퀵크레인이 꼭 한 번은 타보고 싶었고 부두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한 번은 경험해 보고 싶은 장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긴 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속이 상한 이상옥 기사. 1시간여의 연습으로 녹초가 되고 만다. 후배를 꾸짖은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 김상수 조장. 안마기를 꺼내 손수 후배의 등을 안마해준다. 이거 많이 못 찍네. 지금 많이 늘었다.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뭐 그게 뭐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 같으면 뭐 어느 누구나 다 해버리지. 니한테 올 기회가 있겠나? 안마기를 통해 후배를 아끼는 마음이 전해진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컨테이너를 실은 배에 오르는 레싱맨. 오늘은 컨테이너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배가 출렁이면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안 넘어가지 말라고. 예. 파도가 쳐도 이거 들어오면 넘어가지 말라고. 이게 밤에 들어가면 팔 아프겠어요. 이렇게 많이 쓰시면. 네, 매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안 하면 이제 오히려 몸이 더 아프죠. 네. 컨테이너에 핀을 고정하는 레싱맨. 이 핀 하나가 컨테이너 10톤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컨테이너는 레싱맨이 직접 가서 고정해야 한다. 컨테이너에 오르기 전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레싱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사고가 잦아지면서 레싱 작업을 할 때 안전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 사항이 된다. 그러나 안전 장비를 갖추고 컨테이너 위로 올라간다 해도 레싱 작업만큼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거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잠가주면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서로 간에 짐을 물고 있으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물고.
만 하루를 체류한 컨테이너선이 출항 준비를 시작한다. 이 배는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3,000개 실었다. 하역장 사람들은 수출의 마지막 단계를 책임진 것이다. 작업 이제 다 끝나셨는데 기분이. 좋죠. 아, 들어오면 긴장되는데 작업 마치고 나면 참 기분이 잘 마쳤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컨테이너선이 출항 준비를 마치자 도선선이 따라붙는다. 안전하게 항구를 빠져나갈 수 있게 인도하기 위해서다.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배의 무게는 5만 톤. 작은 도선선은 10만 톤이 넘는 배를 책임지기도 한다. 컨테이너 작업이 모두 끝난 김용찬 기사. 그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 기차, 레일처럼 조정실의 길 역할을 했던 붐을 들어올리는 일이다. 이게 저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부음이 상승을 하다가 저 잘못해서 스테이 가이드가 가이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들어가거나 어긋나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줄이 끊어져서 붐이 다시 떨어지는 바람에 전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붐 전체가. 근데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올라가는 데는 이 장비에서 최고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최고 높은 데 올라가면은 저 마지막에 저 정확하게 붐이 장착이 되는지 정지가 되는지 그걸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위에는 한 몇 미터나 됩니까? 저기 위에는 한 100m 정도 됩니다. 90m 정도 이상 됩니다. 붐이 안전하게 접히기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지난 2007년 전남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붐이 선박으로 떨어지면서 컨테이너 20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드물지만 붐이 접히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찬 기사는 붐이 안전하게 고정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다. 붐이 정확하게 고정되자 그의 일이 모두 끝난다. 기사들의 일터인 크레인은 좋은 선물을 안겨주기도 한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사인이 됐으면 이거 소리 지르시면 됩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도 없고 딱 누가 보면서 소리 지른다는 게 정말 시원합니다. 수십 톤의 컨테이너를 정교한 손놀림으로 움직이고 아찔한 높이에서도 특유의 섬세함을 발휘하는 사람들. 수입의 시작과 수출의 끝을 담당하며 많은 부분이 기계화된 항만 시스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힘을 보여줍니다. 매 순간 긴장을 놓치지 않는 이들의 강인한 정신과 굵은 땀방울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